예, 안녕하세요. 최영태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고, 현재 공감연대 대표와 강주 전남 비상시구의 상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저한테 지정된 주제는 교육개혁에 대한 것인데, 우리 안 교수님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전체 주제, 시민정치, 연합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즉석으로 주제를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대통령 선거를 반동의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도가 바닥을 치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그 반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면서 그 반동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또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가 돌아오는. 그래서 이번 이제 선거는 이재명 대 김문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김문수는 알다시피 극우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극우주의자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 이건 역시 보수 세력들의 이재명에 대한 강한 반감, 이것이 그런 또 후보를 만들어냈지 않느냐. 그래서 대선이 어떤 정책 문제를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어떤 대결, 누가 더 나으냐가 아니라 누가 덜 악마냐, 이런 논쟁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뭐 정책 선거라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하고 롤러스케이트 타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만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끼리도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도 정치 논쟁하면 서로 등을 돌려버릴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국민 전체로 확산되어서 지금 우리는 심리적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국가의 중요한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려요. 저출산 문제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남북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나 청년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논쟁다운 논쟁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맨날 극단적으로 이 정치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국가 위상이 점점 추락해 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살고 있는 강주는 민주진영의 중심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선거 때 되면은 민주당에 이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면 항상 강한 허탈감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실망.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강주 시민사회는 크게 두 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탄핵, 또 하나는 사회 대개혁. 우리가 탄핵에만 초점을 맞춰서 2017년 촛불혁명에 그런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과 더불어 사회 변화. 그래서 광장에서 나온 가장 큰 구호가 탄핵을 넘어 7공화국을 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주 비상행동은 이 탄핵과 더불어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토론회도 여러 차례 하고, 공론장도 2번을 만들고, 정당 초청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강주 시민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개헌의 내용, 시기, 그리고 사회대개혁의 어떤 그 주제들,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고. 그런데 시민사회가 아무리 외쳐도, 강주를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거점 도시인데, 민주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버려요. 이 강주 비상행동이 이번에도 정당 초청 토론을 2번을 열었는데, 민주당은 2번 다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 죽으라고 싸워서 정권은 밖으로 질망정 정당은 집권하면 외면을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정치가 필요하고 연합선거가 필요한데, 근데 이번에 이제 연합정치, 연합선거가 되려면은, 이게 조건이 되려면은, 이 선거가 박빙을 겨룰 때, 그럴 때는 시민사회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번처럼 일방주의로 가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권한 후도 의회 의석이 비등비등할 때, 정말로 소수의 힘이 필요할 때는 양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지금처럼 180녀석이 됐을 때는 과연 선거에서 이기면은 시민사회 혹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 정치라는 것은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 구조 속에서 이 야당들, 뭐 소수 야당들은 연합정치 해가지고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하면 비례 한두 석 더 얻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 정도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압도적 승리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랬을 때의 그 씁쓸함이라는 게 함께 공존하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 권력 구조 속에서는 극단적인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야말로 정치개혁의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 다당제. 그 다당제도 그냥 국회에 한석 두석 갖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적어도 제3당, 4당 정도 되면은 교섭단체 정도는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다당제가 돼야만 지금의 일방주의라든가 극단적 대결 구도를 청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독일 현대사, 저는 사회민주당사를 이제 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독일의 이 정치를 보면 옛날 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1990년까지 1941년이죠. 41년 동안의 정치를 보면은 기민당과 삼민당이 양당을 이루고 제3당이 자유당이었습니다. 자유민주당. 민주당은 선거에서 5%에서 10% 수준의 득표율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교체시키는 것은 전부 민주당에 의해서 교체되었습니다. 기민당에서 삼민당으로, 삼민당에서 기민당으로, 민당으로. 이게 전부 게스팅 보터, 5 내지 10% 지분을 가지고 게스팅 보터 역할을 하면서 독일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독일의 이 통일과 관련해서 이 동서독 화해 정책 같은 경우도 이 기민당, 삼민당 넘어가 삼민당이 동방 정책을 편집해 동서화해 정책을 추진하다가 다시 이제 기민당으로 넘어갈 때 민주당이 삼민당에서 기민당으로 파트너를 바꾸면서 요구한 전제 조건 1호가 뭐냐? 동방 정책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민당이 집권해서도 동방 정책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통일까지 이루는 제3당 게스팅 보터 연합 정치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느냐.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연합 정치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죠. 1997년 TJP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 좋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더 나빠져 가느냐. 왜 정적을 용서한 정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가느냐.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는 정치인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강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강주를 흔히 민주도시, 진보도시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 민주화운동,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런 기질이 발휘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면 전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도시가 강주입니다. 강주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1명이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진보도시, 민주도시라면
국민의힘을 못 찍는다면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라도 찍어서 시의회 한두 석 정도는 만들어야 그게 민주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부산을 보니까 46명 시의원 중에서 42명이 민주당이고 2명이 무소속이고 42명이 국민의힘이고 2명이 무소속이고 2명이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돼 있더만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한국 정치가 바로 서려면은 개헌을 해야 하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당제를 이루고 그래서 타협, 공존의 어떤 정치 문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강주 살고 또 여기서 부산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역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지역을 살리는 정치. 제가 강주에서 이제 개헌 아젠다를 뽑는데 이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분권의 핵심이 양 문제인데 이 강주 시민들이 양 문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개헌의 의제 중에서 양 문제는 아주 뒷전에 밀려나는.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서 혁명을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져 갔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강주에서는 오로지 중앙 정치만을 걷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의 선도자들이 진보 세력들이에요. 지역 문제,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지역 소멸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청년의 유출. 왜 그러냐면 수도권도 저출산 후에 청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 일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이제 뽑아갈 거라고. 그래서 청년이 부재한 지역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지역은 소멸해 가지 않겠느냐. 근데 지역에 사는 우리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로지 중앙 정치에 관한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앙 정치에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 일상적 삶을 바꾸는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회 대개혁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